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무려 5년 만에 미국행에 나섰습니다. 240조 투자 계획을 밝히며 유삼성 시대를 열었던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미국행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죠. 이에 따른 수혜주들은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 싹 총정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자TV의 행복파트너 이수민 대표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사이에 특별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슈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또 급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뭐냐? 바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5년 만에 이제 미국행입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했던 가운데 이 새로운 모멘텀이 좀 필요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국내 증시의 시총 상위 1위 종목이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좀 살아나줘야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좀 수통을 좀 틀 수 있을 만한 흐름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제 좀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신규 투자 움직임이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됐다 보니까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을 좀 탈피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왔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를 보시면, 자,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백신에 대한 출장이라고 하면서요, 자, 어제 출국을 해가지고 자, 여러 파트너 만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파운드리 공장 후보지를 방문할 듯, 그리고 모더나 고위급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자, 14일 5년 만에 북미 출장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20조 원의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투자 계획을 최종 점검하고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주요 파트너 회사 인사들과 네트워크 다지기에도 나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의해서 여러 파트너를 만날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코로나 백신 생산과 관련해 모더나 측을 만날 것인지를 묻자 이 부회장은 보스턴에도 갈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왜 중요하냐? 모더나는 일단은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즉 모더나 고위 관계자와 만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뭘 다뤄볼 거냐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5년 만에 미국행을 떠났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전망과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행에 따른 수혜주들을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도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딱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최소한의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은 좀 뭘 봐야 되겠느냐, 바로 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5월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무려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 내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세울 방침을 공식화했었는데, 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미국 텍사스주와 테일러, 오스틴 등을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미국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후보지를 검토한 뒤에 최종 결정 및 투자를 할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선 이재용 부회장이 자 14일 날 지금 출국을 했어요. 5년 만에 미국 출장이자 올해 8월에 가석방 이후로 어떻게 첫 해외 방문 일정을 좀 잡은 겁니다. 자, 사실 이번을 통해서 많이 높게 평가가 되는 게, 첫 번째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투자를 할 가능성 높다는 것과, 두 번째 백신에 대한 이제 뭐예요? 아까 봤다시피 이제 모더나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이제 확보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겠는데, 이에 따른 좀 근거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 자, 우선은 이 부회장이, 자, 삼성전자가 미국에다가 약 20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립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미국 테일러시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틴, 그 다음에 애리조나, 구디어, 콘크리트, 뉴욕 등등등등 유치 경쟁을 좀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다시피 이제 보스턴에 갈 거냐? 라는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물어봤는데 보스턴에도 갈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백신 확보를 위해 떠난 게 아닌가 라는 식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확보와 그 다음에 반도체 투자 검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주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에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 백신의 조기 국내 도입을 위해서 백신 개발 업체인 모더나 최고 경영진과 협상하는 듯 등의 이제 물밑 경영이 지난달 뒤늦게 좀 알려지기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모친인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 관장과 그 다음에 경남 양산의 통도사 등을 방문한 사실이 일반인에 의해서 공개되기도 했기 때문에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요 이제 추가적인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해 모더나 측과 좀 미팅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18년도 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 이후로 뉴 삼성이라는 새로운 경영 가치를 그때 당시 좀 제시를 했었는데요. 바로 요거였죠. 무려 이제 240도 투자와 4만 명 고용 계획을 밝히면서 뉴 삼성으로 이제 갈 것이다 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018년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과 함께 기술 초격차 강화에 집중을 해왔었는데요. 실제 2018년 출소 이후에 한 달 뒤로부터 거의 뭐 매달마다 해외 출장길에 좀 올랐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석방 한 달 뒤인 3월 말 유럽과 캐나다 출장을 나선 것을 시작으로 5월 중국, 그 다음에 6월 일본, 뭐 인도, 유럽 등등등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해외를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멈칫했다가 그 다음 이 부회장이 또 이제 좀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회장이 이제 방문 지역에서 AI와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 분야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인재 영입에 좀 나섰었던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에 오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2019년도 때는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또 발표를 했었죠. 이때 무려 몇 조 원 투자를 시스템 반도체에다 한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무려 171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240조 투자와 함께 4만 명 고용 계획을 밝혔던 게 지난 8월 가석방된 이후로 계획을 발표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투자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좀 진행이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미국행을 떠난 게 정말 실질적인 투자 움직임을 위한 움직임들이 서서히 좀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식으로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이제 온전히 또 오늘도 보시면은 주가에 반영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실질적으로 좀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꼭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주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좀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진행되기 전에 기대감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하던가, 아니면 이후에 실질적인 투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중장기적인 뷰를 보면서 해당 기업들 위주로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요것도 있어요. 이재용이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북미 출장을 했는데, 삼성전자 미국의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어디에다가 이제 건설할 거냐라는 거예요. 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게 TSMC, 인텔인데 이 움직임에 삼성전자가 지금 뒤처지면 안 된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특히 TSMC를 잡기 위한 포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투자를 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속도를 좀 내줘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미국행이 진짜 좀 중요한 움직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또 기사 보시면 반도체와 백신을 챙긴다라고 합니다. 키워드가 딱 두 개예요.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
를 좀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백신 확보입니다. 백신 확보. 그러면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뭐뭇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요 기사 본문도 보시면, 자, 쭉쭉쭉쭉쭉 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쭉. 자, 이번 출장의 주목도는 상당하다. 출장의 방점이 국가적 과제와 맞물리는 반도체와 백신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출장에서 미국 신규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 등 반도체 투자 관련 최종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라고 하고요. 또한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제2 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를 공식화한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미국 텍사스주와 오스틴이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발언을 했던 게 여러 미국 파트너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미국 파운드리 제2 공장을 언제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좀 가시화가 된다면 그 공장을 짓는 데 있어서 관련된 또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 소부장 업체들이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여기서 자, 캐나다 미국 출장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보폭이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보시면 캐나다 찍고 미국으로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미국 출장이 2016년 이후로 지금 5년 만이다 라고 합니다. 5년 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걸음이 또 뭐냐라고 봤을 때 보시면 일단은 이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에 국한된 일정만 소화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해요. 왜? 파트너 회사를 만난다라는 이 언급 자체가 좀 여러 회사를 거쳐가는 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내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을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협력 또는 투자 관계를 새롭게 형성할지도 관심사라고 합니다. 최근에 워낙 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인수합병 시장이 반도체 쇼티지와 함께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M&A 가능성이 좀 열려있고 분야도 다양할 것으로 좀 보인다고 하죠. 실제로 지난 7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 부사장이 뭐라 그랬느냐, 3년 안에 의미 있는 규모의 M&A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또 기대감도 한 차례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겠다. 그래서 M&A에 대한 가능성, M&A. 그래서 과연 어떠한 부분을 M&A 할 것이냐, 일단 우선적으로 AI들 볼 수 있겠고 5G 볼 수 있겠고 전장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장 쪽이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게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최대 주주로 있는 삼성 SDI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는데 추가들이 나올지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물론 아직 상세 일정을 공개되지 않았고 25일 전에는 귀국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이번 출장에서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계속해서 좀 팔로우 추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이 기대감적으로 봤을 때 1, 2번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예요?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투자를 했을 때 어떠한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즉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구조입니다. 구조. 첫 번째 뭐가 들어가느냐, 설계가 들어갑니다. 설계. 일단은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느냐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생산 쪽으로 들어갑니다. 찍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찍어낸 반도체 칩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패키징, 포장해내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검사를 하는 게 진행이 됩니다. 패키징, 그러니까 포장과 이제 검사인데요.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은 뭐냐면 팹리스라고 하고요. 설계를, 그 다음에 생산을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포장을 패키징이라고 하고 어려운 말로 검사를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이 생산 파운드리 관련한 모멘텀이 큰 기업입니다. 찍어내는 걸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이 파운드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가 양강 구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TSMC를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인한 투자를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일단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기억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역할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그 안에서도 이제 뭐 D램, 낸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품종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만들기가 쉬워서 하나의 기업에서 대량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돈 많은 대기업들이 이쪽에 쫙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자, 소수로 인해서 참여 업체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위험 부담이 좀 있어서 참여 업체의 수가 좀 제한적입니다. 아무래도 만드는 게 그렇게까지 좀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업이 좀 독점적으로 점유율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체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비메모리 쪽은 좀 다릅니다. 자, 비메모리 쪽은요, 정보를 처리하고 연산하고 논리하는 뭐 CPU 같은 거, 아니면 뭐 GPU,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요. 품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만들기에 많은 기술력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 때 있어서 하나의 기업에서 뭐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생산 따로, 설계 따로, 포장 따로, 검사 따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이 여기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다수고 위험 부담도 많이 낮죠. 왜냐면 하나의 기업에서 모든 걸 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만 딱딱딱딱 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가 굉장히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뭐가 중요하느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각 분야마다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특출난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이 생산 이후로 포장, 검사, 즉 이걸 이제 후공정이라고 하는데, 후공정 업체에서 대부분 절반 이상이 대만 업체예요. 대만 업체.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으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1위를 하고 싶다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파운드리, 즉 생산 공장을 더 늘릴 거다라는 거예요. 더 늘릴 거다. 그러면 더 늘린다라고 확정이 됐을 때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냐라는 겁니다. 누가 가장 수혜를 받을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계업체도 수혜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보다 수혜를 많이 받는 건 이 후순위로 따라오는 업체들일 겁니다. 왜? 많이 찍어낼수록 포장하고 검사할 것들에 대한 양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감이 많아진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이 후공정 쪽 업체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업체들의 절반 이상이 대만 쪽이다 보니까 어때요? 자, 삼성전자 경쟁사인 TSMC가 대만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대만 업체가 후공정 대만 업체들이랑 같이 잘 협업을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쭉 커나갈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패키징 테스트 업체가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어때요? 얘네들을 같이 키워줘야지 본인들도 더 많이 찍어내고 그거를 팔 수 있을 만한 구조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일단은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공장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업체들은 국내의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조립하고 검사하는 업체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완성된 웨이퍼를 쫙 받아가지고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업체들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대표적인 업체들이 누가 있느냐 라고 여러분들이 좀 팔로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자, 비메모리 후공정 중에서도 이제 포장, 검사 업체들이 무엇이느냐, 후공정 업체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네페스, 아크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업체냐면요, 일단은 후공정, 얘는 패키징 업체고요, 얘는 테스트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페스에서 이제 분할해서 나온 게 네페스 아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메모리 공급 병목이 발생하는 PMIC 전력 반도체에 대한 패키징 테스팅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기대감이 붙고 있는 업체고, 추가로 PLP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흑자 전환을 좀 예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네페스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업 설명에 대해서는요, HTS 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내려보시면 뭐라 그래요? 반도체 및 전자 관련 부품, 전자재료, 화학제품 제조, 판매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재료 및 화학제품 제조, 판매업을 한다. 패키징 및 테스트의 반도체 사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뭐다? 전자재료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패키징 테스트 관련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과연 이 흐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살아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삼성전자 주가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뭘 보셔라 그랬냐면, 최근 주봉으로 인해서 주봉상 봤을 때 여기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음봉이 강하게 나왔다. 이 흐름이 회복되려면 뭐가 나와줘야 되느냐? 요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깰 때 최소한 쌍바닥이 좀 잡히면서 올라가줘야 된다. 그때 거래량이 같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줘야 된다. 차트상 봤을 때. 또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연속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 흐름이 일단 1차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좀 붙어주고 있고, 2차적으로 차트상 봤을 때 쌍바닥이 그려지면서 75,000원을 뚫어준다면 삼성전자는 다시금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주는 움직임들이 슬슬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 자, 그랬을 때 삼성전자보다도 일단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 만한 업체들이 뭐가 있느냐 봤을 때는, 일단은 이 패키징 테스트 업체들이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얘네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어느 정도 추세를 좀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외국인 기관의 연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오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네페스를 본다면, 네페스 최근에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집을 연속적으로 좀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이 하락 추세의 상단 부분을 뚫어주려는 시도가 슬슬 좀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3중 바닥을 좀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3중 바닥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 추세를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오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페스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페스 아크도 보시면, 일단은 얘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는 좀 단기적인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흐름에서 추세가 상승 추세로 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좀 들어 올려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딱 추세 매매하기 좋아요.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파는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얘는 아직까지는 수급상 봤을 때 외국인 기관의 최근에 매도세가 좀 강하게 있었다 보니까 지금 막 관심 가질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나를 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테스나는 어떤 기업이느냐? 일단은 비메모리 전문 테스트 업체입니다. 테스트 업체, 검사 업체예요. 그래서 CIS와 AP 테스트 분야 점유율 1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테스나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중요한 업체 중에 하나인데, 얘도 차트상 봤을 때 어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느냐? 자,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좀 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쌍바닥을 좀 잡으면서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46,000원 라인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또 흐름이 잘 타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 오늘은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요 움직임들이 좀 연속적으로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 대표적인 업체가 또 누가 있느냐? 하나마이크론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패키징 전문 업체인데요.
하나마이크론. 얘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 추세를 가파르게 추세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슬슬 악어웨이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진입하기 좀 어려운 포지션이라서 초보자분들은 웬만하면 좀 패스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급도 최근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해주던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강한 매도세가 한 차례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좀 어려울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LB세미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LB세미콘은 디스플레이와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업체입니다. 그래서 LB세미콘도 보시면 차트상 어때요? 얘도 중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인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돌파하려는 시도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다. 자, 외국인들이 이거를 연속 사줬는데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붙어주면서 거래량이 좀 더 들어와주면서 요 라인대를 좀 돌파해주는 시도가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를 이제 보면은 요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리포트가 언제 나온 리포트냐면 좀 됐긴 했어요. 근데 삼성증권에서 최근에 모두가 무관심한 지금 이때 사두고 싶은 중소형 테크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반도체 후공정에 주목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후공정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공정 투자는 2022년 추가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구조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왜? 첫 번째, 전공정의 확대 사이클을 이어받을 것. 자, 전공정 먼저 앞서서 한다라는 것이고, 후공정 나중에 뒤후입니다. 뒤후. 전공정 투자가 선제적으로 좀 이루어진다면 후공정 투자는 그 이후에 한 1, 2년 정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공정 투자가 사실 작년 올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흐름 딱 1년 정도 뒤로 간다고 했을 때는 후공정 투자는 내년에 좀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성장은 FC, BGA에 대한 투자 확대 스토리로 인한 웨어러블 같은 경우 비정형 관련해가지고 후공정에서 기술적인 좀 변화에 따른 추가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일단은 후공정 관련 장비 부품에 집중하자라고 해요. 자, 후공정 장비 부품에 집중할 사이클이다. 전공정 대비 후공정 장비가 부품 투자가 나은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 이 OSAT 즉 패키징 테스트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장비 부품 쪽이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가동률 상승보다는 투자가 확대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장비 많이 떼우겠죠? 부품 많이 떼우겠죠? 왜?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한대요. 투자를 해놓고 바로 가동을 많이 돌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첫 번째는 뭘 해야 돼요?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안에 들어갈 장비와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줘야 돼. 그렇기에 일단은 주가가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해당 이제 후공정 관련된 장비 부품사들이 먼저 실적 선 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가동률이 빵빵하게 돌아간다라고 본다면 그 이후로는 이제 OSAT 아까 얘기했던 이제 포장 검사 패키징 테스트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는 얘네들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떻게 얘네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는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장비 부품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는 후공정 장비 부품사들을 선별적으로 먼저 좀 보셔라.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업체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수혜 가는 업체들은 이런 업체들이 있다. 첫 번째 오로스 테크놀로지. 근데 얘는 실적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빼고요. 대표적으로 한 요 5개 정도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파크 시스템,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인텍플러스, PSK 홀딩스인데요. 자, 차트름과 수급 흐름 좀 볼게요. 파크 시스템.
자, 파크 시스템즈 보시면 최근에 와우 외국인 기관이 어마무시하게 쓸어담고 있네요. 그러면서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미 깨고 올라가고 있죠. 이미 깨고 올라가고 있네요. 얘는 쌍바닥도 안 잡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려버렸어요. 다이렉트로 바로 올려버렸다. 자,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이제 정고점까지는 목표를 해줄 수가 있겠죠. 한 15, 6만원 정도 만약에 공략을 해놨다면은 여기까지는 1차적인 목표를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난 잡고 싶은데 못 잡았다면은 요 추세 봤을 때 딱 여기 12만원 이후로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오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자, 이오테크닉스 어때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주고 있네요. 오호라, 좋네요. 그러면서 중기적인 얘도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좀 갈 길이 멀긴 하네요. 일단 1차적으로 단기성으로는 12만원까지는 좀 단기 목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라인을 뚫는다면은 14만원까지는 좀 목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좀 대표적인 기업인데 얘 또한 마찬가지 중기적인 하락 추세를 최근에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도 보시면 거래량이 소폭 들어와주면서 약 7%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데 수급이 어때요? 깔끔했죠. 연기금 꾸준하게 매집, 기관 꾸준하게 매집, 외국인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기존에 갖고 있다면은 1차적으로는 요 35,000원 매물대를 좀 뚫어줘야 됩니다. 35,000원 매물대를 뚫어준다면 4만원까지는 좀 여유있게 가질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인텍플러스인데, 인텍플러스 물론 기관 수급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도 이거를 연속 좀 들어오고 있네요. 차트상의 흐름도 와우 깔끔하네요. 여기 요 박스권이 딱 눈에 띄는데, 요 박스권 상단 부분 뚫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윗구간에 매물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고가 라인이기 때문에 신고가 뚫고 수익을 쭉쭉쭉쭉 키워나가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못 잡았다면은 2만원대로 좀 내려오는 거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PSK 홀딩스인데, PSK 홀딩스보다는 나중에 PSK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요걸 봐야 돼요. 보세요. 반도체 후공정에 대한 일단은 요 전반적인 흐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느냐, 테스트 공정으로 가요. 테스트 공정 가가지고 웨이퍼 버닌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모듈 테스트 과정만 약간 4가지 과정을 좀 거칩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들이 요런 식으로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중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버닌 테스트와 모듈 테스트가 중요한데, 좀 더 중요한 게 버닌 테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중간 버닌 테스트.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닌 테스터, 소터, 버닌 소켓 요런 애들을 좀 만드는 애들을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요 모듈 테스트로 올 때 있어서 요 핸들러, 테스트 소켓, 모듈 테스터, SSD 테스터 요런 애들을 2차적으로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징 어셈블리 공정에서는 백그라인딩, 그 다음에 싱귤레이션, 본딩, 패키징인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아무래도 패키징이 중요합니다. 패키징.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뭐가 있을까요? 몰딩, 마킹, 패키징, 소잉, 플래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본딩도 좀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더들을 만드는 업체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 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장비 부품사 애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버닌 테스트, 소터, 버닌 소켓 이런 애들을 만든 애들은 누가 있느냐? 라는 거예요. 버닌 테스터, 핸들러, 패키지 테스트, 그죠? 그 다음에 모듈 테스트, 요렇게 요런 애들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DI, 유니테스트, 엑시콘, 테크윙, 유니테스트, 엑시콘, 요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하, 좀 테스트 쪽으로는 대표적으로 누구야? 테스트 쪽으로는 유니테스트, 그 다음에 테크윙, 그 다음에 엑시콘, DI 이런 애들을 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부품 쪽으로는 아까 뭐였어요? 버닌 소켓, 그죠?
버니 소켓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버니 테스터, 테스트 소켓 이런 애들 이제 보여야 되는 거다.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오킨스 전자, 마이크로 컨텍솔, ISC, 그 다음에 ISC, 리노공업, TSE, 포인트 엔지니어링 요런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품 애들보다는 좀 더 장비에 대한 매출이 좀 크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폭이 비교적 큰 거는 오히려 좀 장비 애들이 좀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어셈블리 공정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본딩, 마킹, 패키징 요 세 개가 중요한데, 그럼 여기 만드는 업체들이 누가 있느냐? 국내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프로텍, STI, 이오테크닉스, 제너셈, 한미반도체, 제너셈,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솔더볼 요것도 중요한데, 덕산 하이메탈, MK전자. 그 다음에 PCB는 워낙 중요하죠. 제가 또 DDR5 강의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PCB인데, 요런 애들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볼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요런 업체들이 있구나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한번 뭘 지켜볼 수가 있을까? 최근에 또 외국인 기관 수급이 가장 또 많이 들어간 애들이 어떤 종목들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반도체 팹 3사의 후공정 로드맵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거라면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국 기술력적인 측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해가지고 이 기술적인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본 거예요. 쫙 보세요 한번. 일단 새로운 타입의 소켓이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EMI 실드 니즈 확대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일단은 뭐가 나오는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투자에 대한 확대가 나오는 게 중요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새로운 거를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세대교체 DDR5, SSD5 요거에 따른 수혜, 이거는 또 나중에 정리를 해드릴 거고, DDR5는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죠. DDR5는 이제 PCB 관련 업체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주는 테크윙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SSD5는 요건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뭐가 있을까요? 쭉쭉쭉쭉 볼게요. 니즈 확대 말고, 자 봅시다. 레이저 마킹 공정의 확대, 비메모리 테스트 공정의 확대, 그 다음에 TC 본더에 대한 확대, 로직 버닌 사용처 확대. 자, 그러면 딱딱 봤을 때 호라 TC 본더, 레이저 마킹, 비메모리 테스트. 그러면 첫 번째 테스트, 마킹, 본더 이렇게 한번 세 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봤을 때 테스터 이 비교적 요 테스트 공정 쪽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본딩과 마킹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더 깊게 파고들수록 더 이제 추려지는 겁니다. 이게 쫙 추려져 가지고 여러분들 알짜 종목 한두 개만 체크를 하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말해주는 기업은 이오테크닉스. 왜냐? 반도체와 PCB가 주요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매출액 구성이 반도체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반도체와 PCB 비즈니스가 고마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패키징 수혜주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 어닐링의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레이저 소스의 확대되는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 그죠? 마진 개선, VP 장비의 사용 확대, 신규 장비에 대한 부분. 자, 글로벌 후공정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고, 패키징 소 내재화 통한 마진 개선이 나올 수가 있겠고,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켓류와 패키징 확장 수혜를 이제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리노공업, TSE, 포인트 엔지니어링, 파크 시스템즈, 인텍플러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긴 하네요. 근데 소켓류는 아무래도 좀 매출이 좀 많이 낮은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얘네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외에도 아까 이제 테스트 쪽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정리했던 유니테스트, 테크윙, 엑시콘, DI 이쪽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차트상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엑시콘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 괜찮죠. 그 다음에 중기적인 하락 추세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요거를 요 추세 상단 부분 돌파해주면 그때부터 또 탄력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탄력 받았을 때는 1차적인 목표는 17,500원, 2차적인 목표는 2만원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DI도 차트상 봤을 때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에서 그저 가파른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요 맞물리는 부분 한 8,000원 이하 7,000원에서 8,000원 요 부분에서 이제 매수해보면 좋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는 9,000원 내지 만원 정도는 좀 보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좀 크게 봤을 때는 한 12,000, 13,000원 정도도 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는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은 잡기 좀 힘들다. 그 다음에 뭐였죠? 테크윙이 이제 좀 매수할 만한 모아갈 만한 흐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직 추세상 하단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 슬슬 좀 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압축을 해드렸고, 반도체 쪽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확보 쪽으로는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죠. 삼성이 백신 확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삼바에 대한 실적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바 보셔야 되는데, 삼바도 지금 최근 흐름에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좀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3%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얘도 이제 요 중기적인 상승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좀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끊어놓고 하단 부분에서 사고 상단 부분에서 파는 이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는 M&A 쪽인데 요거는 아직까지 좀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고, 관련해가지고 일단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만한 애는 전장 관련해가지고는 텔레칩스가 좀 대표적입니다. 왜냐면 일단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에다가 현대기아차에다가 차량용 AP를 공급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한다? 라고 한다면 텔레칩스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보시면 자, 분기상 어때요? 3분기 흑자전환 나왔거든요. 흑자전환 이후로 또 추가적인 실적 성장 기대감이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다. 그 외에 또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가 있는데, 일단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조립, 테스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후공정 전문 업체고요. 그 다음에 PSK, 아까 이제 얘기하다 말았는데, PSK 같은 경우에서 얘도 최근에 수급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갭이 딱 떴죠.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좀 나와줄 것 같은데, PSK는 일단 PSK 홀딩스에서 전공정 장비 부분만 독립해서 설립된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PR 스트립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겠는데, 자, 주봉상 봤을 때 얘 또한 단기적으로 좀 무너졌다가 다시 가파르게 좀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차적으로는 4만원 부분에서는 지지받고 반등 흐름 나오면 좀 공략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고, 그 다음에 LX세미콘도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이런 흐름에 좀 자리 잡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팹리스, 평판 디스플레이용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테크윙은 많이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안 할게요. 메모리, 비메모리 핸들러 제작을 하는데, 메모리발 매출 주력 중인데 이제 비메모리발 매출 비중은 30%까지 늘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가능성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좀 괜찮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종합적으로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게 반도체, 즉 파운드리 투자에 따른 수혜주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후공정 직접적인 업체, OSAT 관련된 업체들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4개가 있고 그 중에서 대장은 얘네 둘이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단기적으로 선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애들은 요런 애들이 좀 있다 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하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 리포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또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왔던 요 리포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속에 부자TV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거 안경 어때요? 하나 또 새로 장만해봤는데 잘 어울리나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탁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자유롭게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댓글을 너무 안 달아주세요. 제가 힘이 쭉쭉 빠집니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뿅뿅뿅뿅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이수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뿅!